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구입한 적은 없는데 집에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특이하게 저자가 판사였어요. 아무튼 저자도 특이하고 또 진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어떡하지? 이런 궁금증도 있었고요. 또 암에 걸려서 7, 8년 전에 세상을 떠난 지인도 있다 보니까 저절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나름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이렇게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은 또 꼭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또 뜨더라고요. 그래서 침과 뜸으로 유명했던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나 또 신의라고 불린 장병두 선생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좀 찾아봤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전래로 내려오는 우리 민중의술의 대가였다는 것과 또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라는 것일 텐데요. 장병두 선생님이 구술해 놓은 것을 엮은 책으로 마음 놓고 병 좀 고치게 해주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이 책은 절판이 되어서 구할 수가 없고요. 중고책도 아주 비싼 가격으로 팔린다고 하네요. 지금 들려드리는 내용들은 장병두 선생님이 생전에 구술로 남겨주신 이야기 중 작은 일부분입니다. 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뇨가 없었다. 날마다 논이며 밭에 나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당뇨가 생기겠는가? 당뇨는 고기나 술 같은 음식을 잔뜩 먹어놓고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머리만 쓸 때 생긴다. 그래서 양반들이 많이 걸렸지. 머리만 쓰는 사람들은 붉은색 고기를 덜 먹고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당뇨는 옛날 말로는 소갈병이라고 한다. 소모되고 고갈된다는 뜻으로 몸의 당분이 저절로 소변으로 흘러나가서 나중에는 생명의 위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 당뇨병에는 황토가 특효다. 황토에는 원적외선이 깨알같이 들어있는데 그 황토를 가열하면 수천 년 동안 간직하고 있던 원적외선을 쏟아낸다. 아궁이와 구들이 바로 그런 원리인데 이 빛 에너지가 당뇨를 치료하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마음이 병을 만들고 치료한다. 몸은 국가에 비유할 때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은 피의 흐름과 함께 마음의 작용도 담당한다. 실제로 몸의 병은 대부분 마음으로부터 오는데 오늘날의 병들 중에서 약 85% 이상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인간은 항상 같은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도 같은 몸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몸속의 세포는 매 순간마다 새롭게 바뀌고 또 매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변한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즉 기존의 나를 포기하면 새로운 내가 태어나고 그것은 다시 또 다른 나를 위해 변화해 간다. 하지만 자기를 고집하고 주장할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정체되며 이것이 계속되면 인간의 몸과 마음이 굳어진다. 바로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암이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지 못해 죽음의 길로 간다. 먼저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다. 아픈 사람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이 포기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에 질질 끌려다니는지,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고 계속 저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고 이 에너지는 주파수를 갖는다. 또한 이 생각이 믿음으로 실천될 때 그것은 더 증폭되어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들과 공명한다. 아무리 중한 병이라도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의 세포는 완벽하고 건강한 세포로 다시 태어난다. 사랑은 지금까지 혈액 속에 독소를 만들고 있던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독소를 소멸시켜 병을 낫게 한다. 우주 자연이 음과 양으로 되어 있듯이 사람은 천지 자연의 기운이 합하여 태어난다. 우리 선조들은 부엌과 집을 황토로 만들어 건강을 지켰다. 절로 당뇨를 예방하고 치료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주거 문화를 시멘트로 바꾸어 놓았다. 우리의 전통 의복도 살아 숨쉬는 생명력으로 가득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에 슈트까지 갑갑하게 겹쳐 입은 서양 의복과는 달랐다. 넥타이만 풀어도 고혈압이 치료되고 예방되는데도 사회가 옛것을 무시하고 서양 것을 품위와 격식의 상징으로 삼으니 우리의 건강은 그만큼 망가졌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우리 의복은 목을 파놓았다.
이렇게 목이 노출되면 갑상선 등의 질환은 절로 예방이 된다. 바지도 헐렁하게 입어야 한다. 그래야 바깥 바람과 소통하여 피부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다. 서양 옷은 피부 호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피부병이나 알러지를 잘 일으킨다. 요즘 애들은 아토피나 알러지나 잘 걸리는데 모두 옷을 잘 못 입히고 먹을 것을 잘못 입어서 그런다. 사람이 먹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이다.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 몸이 그대로 된다. 몸속에는 수많은 세균이 사는데 그게 바로 효소다. 효소는 우리의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것을 알아서 음식을 삭혀 먹었다. 막걸리에는 위장을 보호하고 튼튼하게 하는 효소가 있다. 그래서 위장병이나 위염이 있을 때는 오히려 막걸리를 먹으면 위가 더 튼튼해진다. 요즘 막걸리는 안 먹고 모두 소주만 먹으니까 위에 탈이 난다. 남자들은 제일 많이 걸리는 암이 위암이라고 하는데 소주는 발효된 술이 아니다. 우리 술 문화를 다시 찾아야 한다. 막걸리는 속이 든든하고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는다. 그래서 취하기가 힘들고 간도 잘 나빠지지 않는다. 또 곡식으로 만든 거니까 일을 할 때도 힘이 생긴다. 막걸리로는 사람의 병도 치료할 수가 있다. 가령 감기에 걸릴라 치면 막걸리를 뜨겁게 중탕해서 한 사발 마시고 아랫목에 누워 땀을 내면 쉽게 치료가 된다. 만병의 시초인 감기를 막걸리 한 대접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치유의 문화이기 때문이다. 네, 아주 극히 일부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책이 출간된 2009년 당시 신의라고 불리던 장병두 할아버지의 연세는 104세로 2006년 무면허 의료 행위로 신고당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는 환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장병두 할아버지의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은 할아버지 구명과 민중의술 합법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었고 또 현대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치병과 난치병 환자들까지도 치료의 기회를 얻기 위해 함께 했다고 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네,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 막걸리를 담아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막걸리 중탕한 감기 비법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배, 계피, 생강 등 온갖 약재를 넣고 막걸리를 혹은 또 술지개미를 넣어 끓여 만든 모주를 뜨겁게 해서 먹으면 정말 감기약 이상으로 너무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요즘에 워낙에 이제 뭐 코로나니 뭐니 이런 들어본 적이 없는 병들이 그런 횡행하는 시대라 우리나라에 전해오는 이런 민중의학 지식들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